사회복지사 1급 시험 7번째 시험 응시 과목인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기출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의 첫 번째 주제로 행정의 특성과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출문제, 오늘은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에도 역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의 특성과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한 기출문제와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 이론은 좀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폐쇄체계 이론에 관련된 두 가지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미국의 각 사회복지 역사이고요. 그 폐쇄체계 이론 가운데 사회복지 행정 이론 중에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방체계 이론에 관해서 풀어볼 거고, 오늘은 고전이론, 인간관계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 부분부터 시작되는데요. 21회 때 42번 기출이었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있습니다. 자, 기업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있었는데요. 자, 이는 2006년에 2000년대 중반이었죠. 2006년에 국민생활지원국이 운영이 됐었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생활지원국을 토대로 2007년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는 2000년대 중반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니은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죠. 이의 개통은 2010년이었습니다. 자, 디귿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에 시작이 됐고요. 리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2019년입니다. 자,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게 사회복지 한국에서의 전달체계에 개편된 순서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21회 때 역시 26번 기출이었는데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지문 자체가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1950에서 60년대. 이때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 단체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었던 게 맞습니다. 2번에 1970년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이 됐고요. 이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된 거죠.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제도 도입되었다. 1987년이었죠. 자, 3번도 맞고요. 자, 4번에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되었다. 자, 97년에 평가제도 도입돼서 1차 그 평가 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참고로 이 시설에 대한 평가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고, 또 이 시설에 대한 각 지역별 시설의 관리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90년대에 시설 평가제도 도입된 것 맞고요. 5번에 이제 2000년도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자, 2000년대의 사건이 아니고요. 정부 보조금은 지방 정부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90년대 지자체가 시행이 되면서 그때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2000년대에는 지방 분권화가 더 강화되면서 지역적 특성이라던가 전문성, 책임성 등이 요구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호라는 그 개념보다는 보장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된 시기가 2000년대이고, 단순 복지급여보다는 생산적인 복지급여로 변화가 있었던 게 2000년대의 특성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20회 때 48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그 도입 순서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12년이었고요.
니은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실체. 자, 복지 협의체는 2007년이었고 이후에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해서 2015년에 이 복지 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니까 2007년이고요. 디귿의 읍면동 복지허브와 사업 실행은 2016년입니다. 니은 기억 디귿 정답 3번입니다. 16회 때 43번 기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최근 민관 통합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고요. 2번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한 것도 맞습니다. 2016년에는 더 나아가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시군구를 넘어서 이제 더 세분화,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시작한 거 맞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현재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후에 희망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을 구축하였다 했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순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 구축은 2010년에 먼저 진행이 됐고 이후 각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이후부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통합관리망이 먼저 구축이 됩니다. 다음은 13회 때 27번 기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민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합니다.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도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희망복지지원단 정답 3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10회 때 40번 한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마지막 기출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0년대에는 이용시설보다는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맞습니다. 1970년대에는 5, 60년대에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되었고요. 이때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갑작스럽게 부족하게 되어진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에 1980년대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거는 맞고요. 이때 공적 전달 체계 내에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설치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에 1990년대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복지 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한 건 맞고요. 55번에 2000년대에 시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된 건 2000년대 맞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기출이었는데요. 21회 때 31번 기출이 있었고요. 신공공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된 것 맞습니다. 2번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두는 것 신자유주의 미국하면 맞는 거고요. 시장의 경쟁 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맞습니다. 시장의 경쟁 원리.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아니죠. 오히려 바뀌는 거죠. 시장의 민간의 시장 경쟁 원리가 도입이 됩니다. 4번이 틀린 거고요. 정답 4번입니다. 5번에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맞겠습니다. 정부 실패가 한번 있었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하고 나서
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가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10회 때 43번 기출인데요.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개별 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아니죠. 이 개별 사회사업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그 사회사업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사회복지 행정과 동시에 발달이 되지 행정이 먼저 발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번 옳지 않고요. 이번에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거고요. 감소가 아니고. 자, 빈군과의 전쟁 하면 존슨 행정부 때인데요. 자, 이 전쟁 시기 동안에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아니죠. 자,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이 전쟁 시기 때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오히려 감소되는 시기였습니다. 4번에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신보수주의의 등장, 민간의 행정 관심 증가. 4번이 맞습니다. 5번에 민영화 이후에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면서 여기까지 맞는데요. 공공과 민간 조직의 구분이 오히려 불명확해지고 모호해진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은 아까 주제 소개 때 말씀드렸었던 사회복지 행정에는 또 이론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는 개방체계 이론, 그리고 폐쇄체계 이론이 있겠습니다. 그 행정 조직 안에서 조직의 외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개방체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폐쇄체계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로 올수록 개방체계 이론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또 내용도 다양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간략한 폐쇄체계 이론 가운데에서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행정 이론에서 폐쇄체계 중에 대표적인 고전 이론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이 있는데 이 고전 이론에는 관료제 이론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고전 이론에 관한 21회 때 30번 기출입니다. 베버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적 위계와 업무 처리 구조를 중요시하는 게 관료제 이론이고요.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 구조가 관료제 이론입니다.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형에서 이상적 관료제형이죠. 이는 전통적 권위에 의한 계승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카리스마 권위를 부정을 했고 능력에 따른 합법적 권위로 조직을 통제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능력에 따른 합법적 권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의 베버는 이상적 관료제로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제시했고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라고 본 것이 이상적 관료제형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회 때 28번 기출인데요. 이 고전 이론 가운데에서는 과학적 관리론도 고전 이론에 들어갑니다. 폐쇄체계 이론이고요. 여기에서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인데 개발한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무엇은 관리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업 관리자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니은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디귿 직원의 의사결정을 참여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회 때 29번 기출이었는데요.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거 맞고요. 자, 집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선거의 결정적 요인이다. 자, 아닙니다. 이건 관료제 이론에 가까운 설명이고요. 자, 디귿의 호선 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자, 리을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리을도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기억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회 때 28번 자, 기출이었습니다. 폐쇄체계 중에 또 고전이론 그 가운데 관료제에 관한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의 조직 내에는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 구조로 보는 게 관료제입니다. 니은의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하는 게 관료제의 특성이고요.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관료제입니다. 리을의 업무와 활동을 분업화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도 관료제 이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 이론에서의 그 이상적 관리론, 이상적 권위라고 하죠. 권위는 능력에 따른 권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은 인간관계 이론, 역시 폐쇄체계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사회복지 행정이론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29번 기출이었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강조하고요. 조직 내에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조직 내의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는 것은 3번의 인간관계론이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내의 세 번째 질문.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까 그 관료제 이론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인간관계 이론은 개인을 감정적인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고전적 이론 중에 과학적 관리론 있었죠. 자, 이는 개인들이 그 과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나 동작에 초점을 두고 그 개인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그 분업을 한 다음에 과업의 그 성과와 임금을 관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해야지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라면 비물질적 보상에도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회 때 49번 기출입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자의 행동, 사회기술의 활용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자, 29번 위 문제에서도 비공식 집단, 조직 내에서도 중요성 인식하죠. 사회기술 활용을 중시합니다. 자, 2번 맥그리거는 XY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는 조직 내에서 개인과 그 직무를 보는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직무 수행 자세에 따른 인간을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제와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X이론. 그리고 사람은 본래 일을 해내고 성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보는 Y이론. 이 맥그리거의 이론인데요. 이 중에서 인간관계 이론은 Y 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하는 것 맞습니다. 자, 3번
3번에 하급 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 유지에도 관심을 두는 게 인간관계 이론이고요. 관리 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5번에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 중요시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에 가깝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9회 때 40번 기출이었는데요. 이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관계 이론에서 기업의 조직에서 규칙을 강조하고 능률을 최우선시하는 것, 규칙하면 관료제 이론이 되는 거고요. 니은의 인간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는 이론, 인간관계 이론 맞습니다. 맥그리거의 Y 이론과 유사한 관점으로 그 인간관계 이론의 관리자는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유사 이론은 그래서 Y 이론인 거고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하는 것도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그리거의 Y 이론과 유사한 이론인 거죠. 니은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고전적 이론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 진행했는데, 고전적 이론의 그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과 맥그리거의 XY 이론 모두 다 폐쇄체계 이론에 해당이 되는 사회복지행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 역사와 그리고 행정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마치고,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개방 이론이 있습니다. 또 체계 이론이라던가 그리고 조직의 그 환경 이론, 그리고 가장 기출문제 많았던 현대 조직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